현대인들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태어나 병원에서 죽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은연중에 죽음을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에서까지 죽음이라는 소재를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현대인들이 병원이라는 장소를 꺼려하는 이유는 또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마주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까칠함이랄까, 냉정함이랄까. 막상 의사나 간호사분들한테 상처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의사하면 왠지 차가운 느낌, 딱딱한 느낌, 그리고 눈치 보게 되고 대화가 길어지면 어쩌면 많이 수세에 몰릴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어려운 느낌, 부대낌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선입견처럼 자리 잡고 있죠. 의사라는 직군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 비단 한국만의 일은 아닌가 봐요. 오늘 저희가 다루려는 영화는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 패치 아담스인데요. 미국의 한 의학대학에서 일어난 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65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난 명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있는 영화예요. 영화는 헌터 아담스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읊조리는 독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 남자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자살 미수의 경험을 뒤로하고 1969년 페어팩스 정신병원에 수감됩니다. 이곳에서 헌터는 함께 수감된 환자들과 함께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보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상처를 치유한다는 의미의 패치라는 별명을 얻고 스스로 패치 아담스로 거듭나게 되죠. 사람들의 정신적 상처까지 치료하는 진정한 의사의 길을 꿈꾸게 된 패치는 2년 뒤 버지니아 의과대학의 만학도로 입학하게 됩니다. 헌터에서 패치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서 의사로도 거듭난 이 괴짜 의대생 패치는 의대생 생활도 지 멋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지멋대로 하지. 3학년이 되어야만 환자를 만날 수 있다는 규칙을 무시하고 환자들을 몰래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한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에 주력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약간 난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재밌는 건 그러는 와중에도 성적은 언제나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어찌 보면 90년대 할리우드식 일종의 먼치킨 캐릭터의 그렇죠. 정수를 보여주는 이 영화에서 패치는 까칠하지만 성실한 룸메이트 미치, 점점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여자친구 카린 등과 함께 생활을 해나가면서 환자들과의 교류를 점점 늘려나갑니다. 스스로 삐에로 같은 광대분장을 한 채 마음의 문이 굳게 달려있는 환자들과의 놀라운 소통 능력을 여러 번 보여주기도 하죠. 버지니아 의대에서 패치와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 미치는 또 다른 명배우 필립 세이모어 호프먼이 연기해서 또 반가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필립 세이모어 호프먼이 굉장히 까칠한 동료 역할을 했다면 로빈 윌리엄스는 특유의 익살이랄까요? 짐 캐리 이전에는 로빈 윌리엄스가 있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점잖은 것 같으면서도 은은하게 돌아있는 그런 연기를 보여줍니다. 로빈 윌리엄스의 원맨쇼랄까요? 연기를 보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로빈 윌리엄스의 원맨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네. 이 헌터라는 의대생의 도전은 점점 대담해져요. 선을 아주 세게 넘습니다. 네. 학교 쪽으로부터 자꾸 경고 조치받고, 그러니까 아예 허름한 집 한 채를 개조해서 자기 뜻에 동조해주는 의대생 친구들과 함께 무료 진료소를 세웁니다. 그건 좋은데 이 과정에서 학교에 있는 의약품에 손을 대거나 하는 뭐 일종의 도적행위죠. 그런 대담한 행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은 통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비영리 의료 활동을 이어가던 패치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도도한 의대생 여자친구 카린이 어느 사이코패스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요. 한때 정신병원에서 인간에게 치유받았지만 또다시 인간에게 환멸을 느낀 패치는 다시 한번 절벽 위에서 생과 사의 기로 위에 섭니다. 이때 때마침 날아든 나비 한 마리를 보고 다시 생각을 바꿔서 의사의 길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후의 전개는 또 다른 명작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학교 쪽에서 결국 패치를 퇴학시키려고 하니까 패치는 주립의학협회에 이 사건을 제소하면서 일종의 법정 다툼을 벌이고요. 당연히 영화는 패치의 열정, 뛰어난 학업 성적,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 등을 근거로 그의 손을 들어주죠. 그 후로도 12년간 패치는 의료 행위를 계속했고 1만 5천 명 이상의 환자에게 무료 진료를 해줬고
어떤 의료 사고도 일으킨 적 없다는 설명과 함께 영화는 끝이 나지요. 영화 발표 이후에 또다시 20년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실제로도 지금도 이분은 의료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정말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찐이었던 게 아닐까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호흡시절은 이 영화를 한번 발굴해 볼까 합니다. 거의 뭐 굳이 이 영화를 찾아보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희가 영화 소개를 좀 자세하게 드렸고요. 네. 이제부터는 이 영화의 뼈와 살을 저희 둘이서 한번 발굴해 보는 시간을 오랜만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했던 1990년대 후반과 지금의 우리는 또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취하고 또 무엇은 버린 채 여기까지 왔을까요? 1999년 톰 세디악 감독,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 패치 아담스의 발굴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11월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영화 한 편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시절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길게 소개드린 이 영화 패치 아담스 1999년작인데 저희가 10대 시절 나온 영화거든요. 아, 그러네요. 여러분이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슬슬 나이가 이제 공개되기 시작하죠. 맞아요. 이제는 꾸준히 들어주신 분들은 아마 근데 뭐 꾸준히 들어주신 분들은 또 주변 분들이 많아서 원래부터 저희 나이를 알고 계신 저희의 구독자 대부분이 주변 분들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21세기 소녀라는 영화가 이제 올라와 있던데 그 영화도 저희 세대 이야기를 다루고 그래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저희는 20세기 소년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호우 시절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또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아하. 지지난 에피소드 정도에서 저희가 이 패치 아담스 얘기를 예고를 드리면서 이제 이 영화를 우리 조세프님이 되게 아끼는 영화다라고 소개를 그쵸. 드렸고 이번에 발굴하면서 영화를 골라주신 것도 조세프님인데 네. 이 영화가 조세프님의 마음속에 거의 20년 넘게 남아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20년 전에 네. 이 영화 처음 보면서 저는 무척 감동했었고. 네네. 극장에서 보셨던가요? 아니요. 네. 비디오 VHS로. VHS로 네. 자주 나오죠. 무척 감동했었고 일정 부분 주인공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를 동경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하. 주인공과 같이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네. 일종의 추앙도 제 마음 속에 있었고 오호. 어쩌면 저의 호우 시절이라 할 수 있었던 때에 네. 제게 꿈을 꾸게 만든 영화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호감, 네. 제 젊은 날의 추억 네. 때문에 이 영화를 골라보게 됐는데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는 네. 어떤 윤색된 기억들을 이제 걷어내고 다시금 영화를 보다 보니까 네. 어른의 시선으로. 네, 삐끗삐끗해지는 지점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음. 인생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든 지난 날이 네. 다 완벽했던 게 아닌 것처럼 이 영화 역시 도처에 삐끗삐끗하게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는데 네. 뭐 그런 부분까지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더라고요. 네. 이 영화를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더 많더라고요. 저도 좀 음. 찾아보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어떤 영화가 우리 기억 속에 남는 데에는 반드시 작품성이 좋아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에도 1997년, 8년 그 무렵에 개봉한 영화 중에 니콜라스 케이지와 맥라이언 주연의 시티 오브 엔젤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 영화가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가 천사인데 인간 맥라이언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네. 인간이 되기를,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삶을 선택하는 맞아요. 뭐 이렇게 인간계로 내려오는데 네. 그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사고 나서 사망하는 뭐 그런 비극의 이제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그렇게 평가가 좋거나 뭐 그런 명작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영화는 전혀 아니에요. 배우빨로 갔었죠. 네. 근데 저는 그 영화가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아 저도 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OST가 전 너무 음악이 너무 좋은 영화고, 음. 또 이 그 당시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천사하고 또 동료 천사들과 함께 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남아서, 그런 또 10대 시절에는 그런 어떤 영화건 음악이건 아주 작은 하나의 포인트만 있어도 그 영화 작품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조세프님한테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 영화도 인물 소개부터 발굴을 시작해볼까 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